심장을 한번 다치신 분들, 심근허혈이나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하면 뭐 뇌부터 모든 혈관이 다 좋은데 반드시 의사랑 상의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조심해서 운동하셔야 되고요. 의사들도 맨눈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의사들이 그냥 옆에만 와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의사들도요, 청진기나 심전도라고 있죠. 혈압계 있죠, 혈압계. 이런 게 있어야지 그래요. 얼굴만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아, 이분이 혈압이 높네 이렇게 못해요. 혈압을 재봐야 되고 심전도도 찍어봐야 엇박자가 나오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측정해가면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한다 앞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그러는데요. 병이 생겼어요. 혈압이 조절되는 데까지 환자가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이고요.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이만큼이에요. 의사는요, 일단 정확히 진단해야죠. 네. 그리고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돼요. 약을 얼마만큼 먹어라. 환자분은 아직 약 먹을 단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합병증을 예방해줘야 돼요.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해줘야 돼요. 당뇨에 대한 합병증. 당뇨가 합병증이 제일 많죠. 네. 당뇨는 뭐 눈에도 오고 신경에도 오고 콩팥에도 와요. 그런 합병증까지 같이 해줘야지. 혈당 환자라고 그 내분비내과에서 하죠. 그 당뇨 환자를 맨 약만 줘서는 안 돼요. 눈이 괜찮은지, 콩팥이 망가지고 있지 않은지, 합병증이 오는지 반드시 얘기를 해주고 예방을 같이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게 의사소통인데요. 환자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오면 얼굴도 하고 약만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의사 좋은 의사 아니에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의사들 간에도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심장내과 의사분들이요, 그냥 본인이 약만 주고 시술만 잘 살다고 막 뻐기고 환자 내보내시면 안 되고 여기 재활의학과 의사한테 보내서 생활습관도 교정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런 의사들 간의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환자분들이 의사랑 대화하기 어렵죠? 말 몇 마디 못 붙이게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끼리도요, 서로 말 못 붙이게 해요. 이건 내 환자야. 특히 심한 게 누군지 아세요? 수술하신 선생님들이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내가 수술했으면 내 환자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손대지 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척추 환자들 같은 경우도 척추 수술을 해놓고 재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척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하나 수술한 사람들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있어요. 배타적인. 그래서 의사들 간에 이런 게 잘 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협진. 여러 의사가 한 환자를 보는 거예요. 같이 상의해 가면서 내 의견이 이렇다. 네 의견은 어떻고 내가 여기까지 치료할 테니까 다음에 네가 해줘라. 그리고 다시 나한테 보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잘 되는 병원 찾아가시고. 네. 자, 이렇게 하면 잘 혈압 조절되는 것 같죠? 의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환자가 협조를 안 하면 망해요. 자, 일단은 병이 있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둔한 사람, 왜 갑자기 사망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건강하다. 골골백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골골백세? 네. 그게 저거예요. 골골하신 분들은 왜 골골하냐면요, 체질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어디만 조금 아프면 나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 인지라는 게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요거를 누가 도와준다고요? 명상요법이 도와줘요. 자기 몸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가 아픈지 잘 알아요. 그런데 남자분들 중에 왜 막 혈기왕성하신 분들 있죠? 자기 몸은 아랑곳 안 하고 사업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는데도 몰라요. 머리가 아픈데도 몰라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아픈 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몸이 어디가 안 좋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래로 와야지. 병원에 와야죠. 내 혈압 높은 것 같은데 아까 말했죠? 남자로서의 기능이 떨어질까봐 난 병원에 안 가. 이런 분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일단 외래로 와야 돼요. 병원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 의사소통을 해죠. 환자분이 의사를 속이는 분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다 얘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다 얘기해야 돼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짜게 먹고, 그죠? 수면 잘 안 자고, 뭐 과목 이런 것들을 잘 본인도 원인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봐도.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채서 의사들한테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가정에서 혈압 측정하는 것도 자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은행에 가도 있고요. 병원에 가면 그냥 쓱 손 넣으면 다 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제분들이 또 사주기도 하죠. 가정용 혈압계. 그런 걸로 혈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단 가정용 혈압계는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간이시고. 그래서 왜 간호사들이 이렇게 세워놓고 왜 손으로 꾹꾹꾹 해서 재는 거 있죠. 그거랑 꼭 한번 맞춰봐야 돼요. 사시면 여기 센터나 오시면요. 그런 혈압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랑 잘 맞춰놓은 자동 혈압계가 있어요. 그거랑 동시에 재보시는 거예요. 재고 다른 팔을 재시면 안 돼요. 양쪽 혈압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팔을 한번 재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옆에를 재보세요. 그래서 차이가 나면 집에 있는 거 갖다 버릴까요? 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거는 130으로 측정됐는데 그 센터에 있는 건 12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130으로 재더라도 120이구나 알아채시면 돼요. 버리지 마세요. 네, 버리시는 거 말고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당 측정기도 그래요. 당 측정기도 가정용으로 가지고 계신 거 있죠? 그걸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괜찮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보면 높아요. 이상하다. 스트레스 받았나? 아니면 병원에 오고 내가 흥분해서 그런가? 그러지 말고 집에 있는 걸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피를 똑같이 여기도 똥, 저기도 똥 찍어서 두 개를 보세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게 80 나왔는데 내 거는 130이 나와요. 그러면은 130이 아니라 80인 거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인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130인데 내 혈당기는 100이나 90으로 나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정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 측정하시는 거 중요해요. 병원에서 딱 한 번 재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이트 가운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꾀병이 아니라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막 150, 160 뛰는 분이 있어요. 의사 가운만 보니 혈압이 막 올라가요. 그 의사가 막 약을 막 줘. 더 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집에서 본인들이 혈압 잰 거를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재요. 일어나자마자. 그걸 모는 종이다 찍어요. 모는 종이 아세요, 여러분? 네. 모는 종이. 여기다 이렇게 위에 거 아래 걸 똑똑 찍어서 매일 해서 의사한테 가져와요. 보여줘요. 그런 거 이제 혈압이 이렇게 아니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한 달께 보여요. 그럼 의사들이 이분은 혈압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약을 줄여야 되겠다. 점점 올라가니까 약을 늘려야 되겠다. 잘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종이 모르는. 아니면 그냥 숫자로 적어오셔도 돼요. 자기 본인이 적어. 네, 본인의 수첩에 적어오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지금 눈으로 보면 좋죠. 한눈에 보니까. 하지만 숫자로 적어도 의사들이 알아요. 이분은 혈압이 잘 조절된다.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해서 거기 감안했지. 3달에 한 번씩 가시죠? 저희 부모님도 3달에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혈압 한번 딱 쟀는데 혈압이 얼마야?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질문 좀. 예. 근데 혈압은 언제 하루에 몇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재면 어제 아침에 약을 먹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재면 제일 높은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럼 항상 120이 거의 나오는데. 네네. 그럼 높다고 생각되나요? 아니죠. 120은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재시고 예, 맨날 약을 아침 먹었으면 식전에. 먹고 아니 먹기 전이면 전이고 그거 시간을 딱 정해서 비슷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셔야지. 어떤 분들은 아침에 되고 저녁에 되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정신없이 하시면 안 되고 아침에. 딱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조건 자고 일어나면 자고 7시, 일어나고 8시 밥 먹기 전이면 네. 밥 먹기 전 후면 후 약도 먹기 전이면 전 후면 후 뭐라도 하나 정해놓고 딱 그 시간에 재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죠. 요즘에는요 희한한 게 생겼어요. 혈당계를 재면 그게 자동으로 내가 적지 않아도 다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가. 네, 그래서 쭈루룩 나중에 그래프로 나와요. 근데 그런 건 어디서 사나요? 그런 건 좀 비싸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그렇게 개발될 거고 지금은 좀 적어오셔도 돼요. 그런 게 없으면 혈당계도. 자 그렇게 해서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 여기 이제 빨간 줄을 왜 써놨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네. 생활 습관의 변화. 여러분들이요 지금처럼 사시면 이후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갑자기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생활의 하나를 바꾸시면 반드시 그 다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그러면 운동도 하고 식사도 이제 제대로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술 담배도 다 끊고 다 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다 포기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다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만 바꾸셔도 돼요. 하나만. 제일 바꾸기 쉽고 제일 독한 정도다. 심지어는 한 사람은 자기는 콜라를 하루에 1.5리터 마셔요. 콜라가 몸에 안 좋은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콜라만 안 먹으면 돼요. 운동을 막 새로 시작하기 힘들면 콜라만 안 드셔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싸움판에서 여러분 싸움 안 해보셨죠?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 데 가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싸움판에서도요 10명이 덤벼요. 10명은 이길 수가 없죠.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대요. 한 놈만 내가 맞더라도 한 놈만 죽으라고 때리면 도망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환도 이런 생활습관도 다 하려고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뭐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생활습관 중에 제일 만만한 놈, 한 놈을 딱 잡고 걔만 집중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마음 딱 먹고. 그러다 보면 걔가 조절이 되죠. 몸이 바뀌면 신이 나서 또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생활습관 변화를 그 대신에 꼭 하나는 하셔야 돼요. 네. 아유 병원에도 잘 오고 의사 선생님이랑도 방긋방긋 얘기 잘하고 집에서 하나도 잘 되고 있는데 똑같이 집에서 아주 짠지 그 짜같이 있죠. 그거 계속 드시면서 즐거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는 바꾸셔야 돼요. 자, 체중 감량을 하면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세요? 체중 10kg를 감량하면 20이 떨어진대요. 자, 10kg 빼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한 3kg만 빼요. 자, 그 다음에 야채를 드셨어요. 야채. 그 다음에 유제품. 저지방 유제품 아시죠? 요즘에 저지방 우유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걸 드셨어요. 그럼 혈압이 얼마가 떨어져요? 15가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짠 거를 좀 덜 먹었어요. 1일 6g으로 제한했어요. 라면 안 드, 내가 밤마다 라면 먹는다. 이러신 분이 라면을 안 먹기로 했어요. 라면만 안 먹기로 했어요. 그럼 얼마가 떨어져요? 그러면 8 떨어져요. 거의 10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했어요. 나는 다른 거 못하겠고 운동은 좀 하겠어. 유산소 운동이라는 걸 이제 다음에 가르쳐 드릴 텐데요. 그거를 매일, 그 대신에 매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가는 거 안 돼요. 네? 30분 이상 했어요. 땀이 좀 나게 했어요. 슬슬 걸어다니시는 건 안 돼요. 땀이 좀 났어요. 그러면 9, 10 떨어지죠 또. 그 다음에 절주를 했어요. 이 술을 지금 여기서는 2단이라서 2잔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을 한 잔 먹는 게 술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 건강에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네. 반주는 좋다. 근데 최근 지견으로는요. 하나도 안 먹는 게 좋다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큰 연구가 진행이 됐고 술을 아예 안 먹는 게 좋아요. 여하간에 여기서는 2잔 이하로 절주를 해서 술 많이 드시던 분이 그럼 혈압이 또 5가 떨어져요. 자, 그럼 다 합해보면 얼마일까요? 20에 35, 45, 55, 60. 수축기 혈압이 60이 떨어진대요. 다 합치면. 여러분 지금 혈압이 약 안 먹고 한 180 되시는 분도 12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높은 분 없죠? 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술 많이 먹는다는 얘가 아이 나 그러면 술만 2잔 이하를 먹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10 떨어져. 그러면은 140인 사람, 125인 사람이, 130인 사람이 아까 그 전 단계 고혈압이라고 했죠. 그분이 120으로 떨어져서 정상혈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혈압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약을 드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짠 거를 하나 안 먹게 됩니다. 밤에 먹던 라면 그것만 한번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10이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예측을 한 걸까요? 실제로 여러 사람 해봤을까요?
여러 사람 수만 명을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니까 믿으셔도 돼요. 네? 네.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이 중에 하나만 하시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 종교 믿듯이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에서 2000년도에 이 나라도 늦었어요. 사실은 일본이 오히려 빠르죠. 일본 사람들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가 노인 인구도 많죠. 그래서 일찍 시작했어요. 이런 걸 했더니 국가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그 지난번 올림픽, 영국에서 한 올림픽 아세요? 그 올림픽에서 모토가 그거였어요. 그 올림픽을 하면서 국가에서 손해도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남기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레거시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활동적이 되자. 그게 모토였어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나도 막 뛰고 싶잖아요. 그죠? 막 스케이트 타는 거 보면 나도 스케이트 타고 싶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라는 엄청나게 돈이 드는 행사를 하면서 영국에서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국민이 이번 기회로 조금 더 활동적이 되면 그걸로 오케이. 손해봐도 좋다. 이만큼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건강사업으로 생활습관 교정, 아까 한 것들을 포함한 거, 그거를 진행을 했어요. 해가지고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들을 냈습니다. 병원 진료 일수가 70%나 감소했대요. 여러분, 병원에 저희 어머니도 맨날 하시는 일이 병원 가는, 스케줄 잡고 병원 가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더 즐거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 진료 일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의료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20%가 감소했대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국가에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더 다른 복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인당 진료 청구비가 11.5% 감소했다. 이 얘기는 엄청나게 이것도 큰 비중인데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돈을 지불하는 게 뭐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거기다 돈을 덜 쓰는 게 좋습니다. 국가건 개인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의료보험비를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선진국들처럼 아예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죠? 네. 다친 다음에 손 보지 말고 안 다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누누이 움직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딱 그 냉장고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분이 고혈압에 당뇨에 심장병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걸어놓고. 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생각을 하지만 어디다 하나 걸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가훈처럼 크게. 네. 자, 이게 왜 걸어야 사냐면요.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2008년도에요. 야, 신체활동,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기사망, 원래 자기 연명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중고강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후에 가르쳐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센터에서 하시는 운동이에요. 네. 땀 좀 삐질삐질나는 운동. 그 운동을 일주일에 몇 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60분밖에 안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했어요. 60분 이하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120분, 140분 있죠. 점점 갈수록 많이 운동할수록 조기사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어디서 잡냐면요, 너무 그렇다고 하루 종일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150이에요. 여기 보면 훅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그냥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운동을 요만큼은 해달라는 거예요. 150분. 여러분 일주일에 150분이면 하루에 몇 분이래요? 저도 나누기가 잘 안 되는데 5일이라고 생각. 왜냐면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에 이거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주 5회라고 해봅시다. 주 5회. 주 5회 30분이에요. 근데 나 주 3회밖에 못하겠어. 그러면 하루에 몇 분 해야 돼요? 60분 해야 돼요. 60분. 60분이면 1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시간 이상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골격계가 다쳐요. 심장도 피로해져요. 그래서 하루에 마라톤이 몇 시간 뛰어요? 풀코스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3시간 넘어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마라톤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아파요. 무릎도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1시간 이내로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1시간씩 주 3회 하는 것보다는 30분씩 5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7번 하면 큰일 날까요? 아니에요. 더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이렇게 낮아지는데 최소한 이건 최소한이에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1945년이면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쟁할 때 아닌가요? 그죠? 네. 그때 미국하고 영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1940년대에 런던에 가면 이런 2층 버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2층 버스가 있는데 여기서 운전하는 사람하고 이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하는 우리나라 안내양이죠. 안내양하고 심혈관이라는 유병률을 봤더니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기사는 2.7, 안내원은 1.9. 더 낮아요. 더 건강하다는 얘기, 안내원이 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급 사망률이라고요. 갑자기 사망하면 심장을 사거든요, 대부분. 이게 기사가 더 높아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영국에서 이런 걸 해놨더니 미국 사람들이 야 우리 미국도 할 거야. 그리고 수만 명 이상을 또 했어요. 1950년대예요. 여러분들 몇 살 되세요? 연세가? 태어날 때죠? 네, 요때 미국 철도 대상으로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누구게요? 안에서 그냥 서서 찍찍찍찍 이거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철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의 사망률을 봤더니만 실내 근로자가 5.7명이면 실외 근로자는 2.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2배나 더 빨리 사망하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직업은 안 좋아요. 의사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정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의사들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분들 중에 요즘에는 서서 진료보는 분이 계세요. 책상을 이렇게 올려놓고 환자분들 오시면 나와서 인사도 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손도 잡고 그리고 이렇게 괜히 걷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 친절하려고 그러는 거가 아니고요. 본인이 건강하려고. 네. 서서 왔다 갔다 괜히 머슬렁머슬렁 서서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렇게. 근데 사실은 1940년대 전쟁 때라 그랬죠. 근데 이전에 아주 이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아세요? 네. 네. 이런 분들 계시던 그 고대 시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귀족보다 그 노예가 마차에 탄 귀족보다 마차를 끌고 다니는 노예가 더 오래 살았어요. 네.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앉아서 컴퓨터로 인지 프로그램 하고 고스톱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햇빛 보면서 신체 활동하는 게 훨씬 우리 그거는 이제 기분상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나오는 그 물질을 봤어요. 치매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을 봤더니 그 물질들이 운동할 때 많이 나와요. 특히 햇볕 있는 데서 할수록 많이 나옵니다. 실내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은 가려야죠. 미용상. 그리고 팔다리를 많이 내놓으세요. 제 생각에 등도 좀 후려덩 까고 운동하시면 좋겠는데 수영장이 좋겠죠 그러면? 야외 수영장. 그 등은 좀 늙어도 되잖아요. 등에다가 아니면 배, 허벅지 짧은 바지 입거나 해서 얼굴만 가리시고 햇볕을 쫙 받으면서 밖에서 막 걷거나 뛰거나 하시는 운동을 하신다면 치매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나이 들어서 제일 싫은 게 뇌졸중, 중풍하고 치매. 이 두 가지는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다 운동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맞다가 나온 거고요. 우리 중강도라고 중간 정도 근거를 가진 것은 고관절 골절 위험도도 낮췄고요. 폐암도 낮췄어요. 그리고 자궁 내막암이라는 여자분들은 이것도 골치 아픈 병입니다. 이것도 낮추고요. 골밀도도 증가하고 수명도 좋아지는 이런 보고들을 했다는 거고요. 이것과 이것의 중간 정도로 매우 센 근거로 나온 것이 뭐냐면 복부 비만 감소도 되더라. 여러분
운동만 가지고 살을 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식사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운동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체중 줄이는데도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분 기억나세요? 150분. 그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나온 일인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중등도 운동이라는 건 이제 이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운동 일부 센터에서 이 중등도 운동을 과연 몇 분 하는 게 좋냐? 150분 이하로 하면 건강 기여도가 약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150분에서 300분 하는 일이 많아요. 300분 이상이면 매우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50분 이상의 세기는 어떻게? 중간 정도 운동을 해주셔야지만 건강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선전이 나왔는데요. 733, 733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귀를 쫑긋했어요. 무슨 소리가? 일주일에 3번 30분 운동하시면 건강해요. 그리고 이제 그 걸들 알죠? 요즘에 나오는 그 노래하는 젊은이들 이렇게 예쁘게 얘기해요. 제가 틀렸는데 여러분 뭘로 알고 계세요? 753으로 알고 계시죠? 일주일에 5번 30분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걔네들이 잘못 알고 733, 733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요즘 저거 누가 저렇게 노래를 잘못 지었나. 근데 그 다음에 그게 갑자기 두세 번 나가 싹 틀린 말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753, 753 외우셔야 돼요. 일주일에 5번 30분. 네. 그래서 틀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733 아니 753이에요. 네. 753으로 외우셔야 돼요. 일주일에 5번 30분씩. 딱 하시면 건강해지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인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어때 대고 노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라. 네. 근데 근데 나이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왜 나이가 들면 자꾸 주변에 보면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분들 계셨어요?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걸음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안 걸으려고 하고요. 와병 상태, 들어 누우세요. 노인분들이 갑자기 움직이시다가 안 보고 들어 누우시면 예전에는 욕창이 생겨서 많이 들어가셨어요. 아세요? 효자가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어머님 못 움직이신다고 이렇게 눕혀드리면 거기를 여기 누워 계시다가 거기가 뜨뜻한데 눌려가지고 거기 고름이 생겨요. 예전에 그 욕창, 들창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등이나 엉덩이에 생기시면 항생제도 없고 하니까 옛날 그대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노인분들이 사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들어눕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걸음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와병 상태로 가느냐 하면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죠. 만성 질환들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너지 밸런스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식욕이 떨어져요. 영양도 부족하게 되고 이런 영양이 부족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내분비 문제도 있지만 활동량이 줄어서 그래요.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럼 식욕이 부진이 오고 여기에 여러 가지 내분비 조절 장애에 의해서 점점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서요. 근육이 줄어요. 여러분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예전에는요. 남자들은 근육 운동하고 여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근육이 옛날에는 움직이는 데만 쓴다고 알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라고 밝혀지냐면 이게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근육에서. 그리고 혈당이 막 높으신 분들이 혈당약을 먹잖아요. 당약을 먹죠.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그런데 근육이 조금 더 생기면요. 근육이 혈당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당약을 덜 먹어도 근육이 생기면 혈당이 뚝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 근육이 당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근육량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감소되게 되면 사실은 그런 내분비 질환도 생겨요. 당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지만 또 하나는 이 산소 섭취량이나 근력이 떨어져요. 산소 섭취량이란 뭐냐면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활용하는 능력인데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산소 섭취량
체질 산소 섭취량도 줄어들고 산소 소모량도 줄어듭니다. 근력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심폐기능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또 걷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처럼 반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돌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못 걸어서 이렇게 와상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설마 내가 저렇게 되냐? 아직까지 그러실 거예요. 잘 걸으시니까. 하지만 근육량이 계속 줄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육량을 재셔야 돼요. 센터에 가시면 체성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방만 재요. 아유 살이 빠졌네, 아유 살이 쪘네 이러면서 막 싫어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절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근육량이라는 게 나와요. 근육량이 모자라다 그러면 어이쿠 큰일 났네 생각하셔야 돼요. 근육을 기르는 운동은 따로 있어요. 유산소 운동, 이렇게 심폐기능 좋아지고 혈관 뚫는 운동이 있다고 했죠 아까. 그 운동하고 근육 운동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따로 해주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60세 된 70세 된 할머니들이 왜 우통 쫙 벗고 왜 이렇게 막 바디빌더 하시는 여자분들 있죠. 그렇게까지는 안 되시더라도 아령 있죠. 옆에 있는 아령을 들어 올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령이 없죠. 그럼 여기서 제자리에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손을 이렇게 한번 벌려보세요. 이게 누구 자세면 마왕의 자세예요. 손을 이렇게 하시면 너무 귀엽고요. 이렇게 45도예요. 네. 아니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네. 머리 이렇게 잡을 때처럼 이렇게 하시고 어깨를 좀 편안하게 내리시고 아랫배 힘, 아까 한 분에 힘 주시는 거 다 빠졌죠? 그 사이에 다시 힘 주세요. 한 분에 힘 딱 주셨죠? 팔을 딱 들어 올려보세요. 네. 이렇게 예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좀 무섭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시고 힘을 6초간 주시는데요. 입을 다무시면 혈압이 올라서 터집니다. 입을 벌리시고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이렇게 6을 6초를 셀 거예요. 째까게 한 번이에요. 자, 시작. 본인들 딱 세셔야 돼요. 입으로 소리를 내야지 혈압이 안 올라가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 빼세요. 자, 이렇게 그냥 예쁘게 드시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까지 힘을 다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표정도 조금 약간 험상궂게 해보세요. 자, 웃지 마시고요. 자, 한 분에 살짝 힘 주셨어요? 네, 다물었죠? 자, 어깨 올리시고 팔을 좀 편안하게 옆으로 벌리셔서 이렇게 해서 항아리를 껴안듯이 이렇게 딱 벌리셔서 손끝, 팔, 어깨, 가슴까지 힘이 딱 들어가요. 눈 좀 크게 뜨시고. 자, 아까 초라 그랬으니까 째깍이에요. 그렇게 하나, 둘, 6까지 세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 빼세요. 자, 이게 운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이게 하루에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대요. 네? 6초씩. 6초씩 3번만 하세요. 네. 이 근력 운동은요, 매일 하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체크를 해야 돼. 네? 체크해야지. 체크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루는 상체하고 하루는 하체하고. 아시겠죠? 네. 막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는 물론 이틀에 하면 좋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근력을 세게 써서 근육이 막 염증이 있고 막 아프고 할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하고 싫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시는 건 매일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적어도 이틀에 한 번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우리가 왜 신체 활동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사실은 저의 미래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노인분들은 신체 기능 있죠. 아까 체력, 근력이나 걸음 속도 이런 게 유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일상생활 있죠. 자기가 뭐 밥 먹고 옷 입고 계단 올라다니고 하는 게 다 돼요.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 올라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체력을 더 기르면 되는데 아유 나이 들었는데 뭐 이 정도는 포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평소에 하는 걸 못하게 된 게 있잖아요. 그때는 위험 사인인 거예요. 그 전까지 대충 놓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그 미래가 너무 절벽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혼자 목욕하거나 밥 먹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섭죠? 본인은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게 코스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운동 안 하고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데도 그냥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에서 그냥 운동 안 하고 지내신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일상생활 기능이라는 게 계단 오르고 옷 입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살짝 평상시에는 달라지는 기미가 보일 때 얼른 정신 차리셔야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바로 올리려고 하셔야지 적당히 타협 하시지 말라고 이런 커브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 체력을 자꾸 체크를 하셔야 돼. 제가 아까 알아차림이 되는 게 명상 때문에 알아차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체력이 나빠지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상요법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차리면 되고, 사실은 더 정밀한 것들은 센터에 오셔서 자꾸 재보시는 거예요. 네? 체성분도 재보고 여기서 체력 검사도 할 거예요. 체력 테스트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해보면 옛날에 한 발로 서기가 5초 이상 됐는데 이제는 한 4초 하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위험 사인이고 빨리 균형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따로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어떤 데서는요, 아주 유명한 잡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수들이 이 논문에, 자말하는 논문에 싣고 싶어 해요. 명예입니다. 가족의 영광이고. 이 논문에 실린 거를 보면요, 우리가 내 체력 수준이 얼마인지 따라서 자기의 사망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체육센터에 혹시 선생님들 그 VO2max 잴 수 있는 기구가 여기도 있나요? 자기 심폐운동 능력 재는 기구가 있는데 다음에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기구가 보건소마다 있어요. 거기서 한번 재보세요. 거기서 이 남자가 10,000명, 여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평균 연령 40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8년을 쭉 지켜봤어요. 검사하고. 그랬더니 이 다음에 보여드릴 기계로 테스트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잘 나온 사람하고 낮은 수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사망률이 남자가 3.1 대 24.6이에요. 8배가 올라가요. 체력이 떨어지고. 여자도 0.8, 7.4죠. 8배가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질 체력이다. 왜 누구죠? 개그맨 누가 자기는 국민 저질 체력이라는데 만약에 저질 체력이다. 체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사망률이 8배가 높다는 걸 아셔야 돼요. 2배만 높아도 가슴 쫄리죠. 근데 8배가 높다 그러면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높이는 게 뭐 운동 선수가 되려는 게 아니라 조기 사망을 안 하고 오래 살려면 해야 된다. 이런 필요적인 문건이라는 거죠.